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어제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더니 오늘은 일제히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재정 절벽 이슈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 측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발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밤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올랐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동안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었지만 경제 지표가 증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다우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13,17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 잠시 상승권에 머물렀고 이후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 장중 저점을 형성하더니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 측의 회동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다소 줄인 구간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5% 하락 마감입니다. 업종별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전 30분까지만 해도 계속 모든 업종이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금융주가 소폭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그 중에서 특히 필수 소비 업종 0.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캐터필러가 0.7%의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월마트가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0.5% 올랐습니다. 머크사는 반면에 2%대의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특징주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로는 월마트 꼽아봤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0.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의 하락폭을 딛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요. 여기에다 하나 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직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았습니다.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한 월마트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감 동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으로 최종 종가는 0.7% 하락한 2,9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장중 저점 라인을 지나다가 다소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현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낙폭 계속해서 키워나갔고요.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선 구간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7%의 하락 2,992선을 지났습니다. S&P 500 지수 마감 동향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으로 0.6%가 하락했습니다. 최종 종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6% 하락한 1,41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역시 개장 초반 잠시 상승권에 있었고 이후에 낙폭 계속 줄여갔다는 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재정 절벽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미국발 재정 절벽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491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 지원이 재개된다는 긍정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4% 하락했습니다. 닥스 지수가 7,581선에 마감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하락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락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던 닥스 지수가 0.4%의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구체적인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한 업종은 바로 유틸리티로 2%대의 낙폭, 이어서 기술주 역시 1%대의 낙폭 기록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역시 1.1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루프트한자가 0.7%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3%대 낙폭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닥스지수 특징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독일 증시 내에서는 특징주로 도이치방크를 꼽아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 쪽에서 호재가 나왔지만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낙폭 4%에 가까웠습니다. 3.73%에 가까운 하락률이 기록이 됐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더 좋지 않을 것이란 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마감도 살펴주시죠. 이어서 영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 마감으로 0.27% 하락한 5,92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하락권에 있었고 푸츠백 지수 장중 저점 라인에서 마감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간밤 S&P가 국제신용평가사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구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많이 소폭 상승했고 전 업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0.9%대 밀려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툴로우 오일사가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0.1%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643선에서 까크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중 대부분의 시간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상승권으로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역부족한 모습 속에 프랑스 까크 지수가 0.1% 밀려났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흐름입니다. 에너지주가 1%대 낮고 기술주 역시 1% 넘게 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폭이지만 경기 민감주와 통신주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등으로 상승 마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인 르노사가 1.49%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볼보에 대한 지분 매각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르노사 쪽에는 호재로 전해지면서 1.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 마감 동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오르며 79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미국제 10년물 1.8% 올랐습니다. 유가 동향 이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나란히 1%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WTI는 85달러 89센트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107달러 91센트에 마감됐습니다. 금값 동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1.2% 내린 1969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